작가의 단편소설 미리학 결혼 네 번째입니다. 오 박사 오세준은 인공수정의 권위자로 우리나라 의료계에서는 일찍이 그 자리를 굳힌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에게는 많은 불임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그를 찾아왔다. 약간 신경질적으로 생기긴 했지만 이목구비가 번듯한 남자와 아담한 최고의 미인형의 얼굴을 가진 여자였다. 결혼한 지 5년이나 되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 부부가 오 박사를 찾아온 이유였다. 남자는 내노라 하는 집안의 외아들이었고 여자는 재능 있는 집안의 막내딸이었다. 그렇듯 어느 모로 보나 불행이라고는 끼어들 수 없는 그들 부부 사이였으나 아이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 남자가 말했다. 신라병원 문 박사에게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 결과 집사람한테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저한테서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정충이라고 하더군요. 치료가 불가능하니 아이를 갖고 싶으면 오 산부인과 오 박사님을 찾아가서 상의를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문 박사의 소개장과 진찰 기록을 내놓았다. 오 박사는 진찰 기록을 검토해보고 나서 혹시나 하고 다시 한번 정밀 검진을 해보았다. 결과는 문 박사의 진찰 기록과 다르지 않았다. 부고환의 기능장애로 인해 정자 생산이 중단된 상태였다. 기능장애의 원인은 불명이었으나 회생이 불가능했다. 죄송합니다. 방법이 없군요. 오 박사는 침통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환자들과 대화에 있어서는 단 한 번의 표정이 100마디의 어려운 설명보다도 더 빠른 의사 전달의 수단이 된다. 부부는 안진뱅이가 이수에게 매달리듯 오 박사에게 매달렸다. 박사님, 저희들은 박사님의 명성을 익히 듣고 찾아왔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희들에게 아이만 갖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인공수정을 받겠다는 이야기였다. 정자를 대신 제공해 주실 분을 모시고 오십시오. 형제나 아버지나 친척이나 친구. 형제는 없습니다. 저는 외아들이거든요. 친척이나 친구는 싫습니다. 그들의 씨앗을 받았다가 나중에 자기네 씨앗이라고 주장하고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범한 집안이라면 모르지만 내노라 하는 집안이고 보면 그런 염려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씨앗을 미끼로 집안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고 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 아버지로 하시죠. 시아버지의 정자를 어떻게 며느리 몸속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시아버지의 피를 뽑아서 며느리 몸에 수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자도 피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과연 그럴까요? 남자는 정색을 하고 오 박사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다. 마찬가지가 아니다. 수혈은 1대1에서 끝나는 것이지만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인공수정은 1대1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자손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수혈한 피는 잠시 체내에 머물렀다가 파괴되어 체외로 배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지만 수정한 정자는 난자와 결합하여 새 생명으로 배출, 영혼 속에 흔적을 남긴다. 그런 점에서 수혈과 인공수정은 다른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남자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성행위와 결부시켜서 다르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거부감을 갖는 것이라면 인공수정 시술은 해줄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오 박사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남자가 또 말했다. 아무튼 가족이나 친지는 싫습니다. 모르는 사람으로 해주세요. 이름도 성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 편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는 나중에 어떤 시비도 생겨나지 않을 거고요. 혈통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같은 혈통의 씨앗을 받아야죠. 혈통은 돌고 도는 것, 섞이고 섞이는 걸 아니겠습니까? 혈통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사님. 우리 모두가 단군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도량이 퍽이나 넓은 것도 같은 남자였다. 그렇다면 차라리 양자를 드리지 그러세요. 오 박사는 새로운 권유를 해보았다. 양자는 남을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부모님까지도 속일 생각으로 있거든요. 부인은 시종일관 입을 다물고 있었고 남편은 어느 대목에서나 척척 달변을 쏟아놓고 있었다. 부인에 대한 열등의식이 그를 달변가로 만들어 놓고 있는지도 몰랐다. 부인의 의사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부인께서도 남편과 생각을 같이 하십니까? 물론입니다, 박사님. 아이만 갖게 해주십시오.
하늘이 주신 아이로 알고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바람에 거절하지 못하고 인공수정 시술을 해주었다. 6개월 후 그 부인이 울면서 오 박사를 다시 찾아왔다. 남편은 자살을 하고 말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것이었다. 왜 자살을 했습니까? 남의 자식을 어떻게 내 자식이라고 키우겠느냐고 고민했어요. 조상과 부모님을 속이는 일도 죄스러운 일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유산을 시키지 그랬어요. 유산을 시키자니 아이 못 낳는 남자, 씨 없는 수박이라는 조롱을 벗어버릴 길이 없고요. 또 후손을 기다리시는 부모님들 기대를 채워드릴 길도 없고요. 그렇다고 자살을 합니까? 그러니 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청산과부로 누구 씨앗인지도 모르는 아이 하나 낳아 키우며 평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누구 씨앗인지 몰라도 부인이 나면 부인의 자식이죠. 자식은 무슨 자식이에요? 남편을 잡아먹은 왼수예요. 이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살인을 한 악마의 자식이라고요. 남편을 잡아먹은 왼수? 태어나기도 전에 살인을 한 악마의 자식? 오 박사는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부인은 오 박사의 기막힘 따위는 아랑곳도 하지 않는다는 듯이 울면서 매달리고 있었다. 유산을 시켜주세요. 유산을 시키고 재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오 박사는 딱이라도 한 대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참았다. 참지 않고 화나는 대로 했다가는 부인이 아무 병원에나 가서 유산을 시키고 말 테니 그럴 수가 없었다. 또 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키우던 아이도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세상이니 뱃속에 든 아이 유산시키고 새 출발을 하겠다는 데 대해 나쁘다고 욕할 수만도 없는 일이었다. 지금 당장 재혼하실 거는 아니죠? 네, 그야. 그렇다면 나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다른 데 입양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유산을 시키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산모에게 위험합니다. 그렇게 달래서 낳은 아이가 영주였다. 오 박사는 그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키고 키웠던 것이다.